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9번째 시간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과 대도시 부분, 이 부분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직전 영상, 세법 8번 영상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더하기 8%.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가지수로 과밀과 억제 권역일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대도시일 때입니다. 자,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율이 표준세율 더하기 4%가 됩니다. 4%. 요건 8%인데 여긴 4%이고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되어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죠. 이를 합한, 그러니까 2배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고요. 중과기준세율은 이거 그냥 같은 뜻이라고 했죠. 중과기준세율은 그냥 2%입니다. 2%. 1000분의 20. 100분의 2, 2%가 되죠. 중과기준세율의 2배. 이것을 표준세율에 더한다. 그랬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신축이나 증축 모두 포함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여기서 이제 사업용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공장, 과밀 억제 권역에다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다. 자, 신설은 어떤 뜻이냐, 증설은 어떤 뜻이냐 보자면, 신설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00을 넘지 않도록 499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한다고 강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어쨌든 500 이상이면 이제 중과가 되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중과가 되는 신설로 봅니다. 증설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설하거나 연면적 330제곱을 초과하여 증설할 경우, 그러니까 증설하는데 규모가 큰 건가 봐요. 330을 초과하여 증설한다거나 20% 이상 증설한다거나 그럴 때 증설이 되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중과세. 중과세 대상 범위는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또는 신설,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 장비가 중과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이 공장에서는 신설, 증설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차량, 기계 장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장은 그렇고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신축, 증축 포함해서 그럴 때는 이제 중과가 돼서 표준세율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 빼기 4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 등록세의 3배랑 같은 거라고 해요. 표준세율의 3배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도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뭐 대도시 그러면 뭐 서울도 있지만 부산, 인천 같은 뭐 광역시도 지방에 이제 곳곳에 있게 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근래는 그 지방 대도시는 점점 인구가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 대도시는 중과 아닙니다. 지방 대도시는 중과하지 않는다. 결국 뭐 서울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과밀 억제 권역이랑 비슷해졌다 이렇게 강사님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대도시는 중과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한번 내용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는 표준세율의 3배, 100분의 300,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 2%라고 했죠? 이것의 2배, 그러니까 4죠. 2%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및 분사무소를 설치하며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들어올 때, 그럴 때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그렇다는 거고, 대도시 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을 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보자면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여기 직접이 키워드입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을 하려고 뭐 설립이나 이전이나 뭐 분사무 설치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럴 때는 그 설립 전에 이미 이전에 그 본점이라든지 주사무소라든지 뭐 분사무소라든지 그런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이제 과세한다 이런 겁니다. 중과한다. 그리고 만약에 대도시에서 설립, 설치, 전입 이후라면 여기서 설치를 했겠죠. 만약에 이후에 부동산 취득이라면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후에 부동산 취득이라면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업무를 직접 사무실로 쓰든지 뭐 말든지 뭐 비사업용도 있잖아요. 말든지 상관없이 여기서는 키워드가 모든입니다. 모든 부동산 취득을 모두 이제 이 중과하는 이 대상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은 좀 어렵지만 이전이라면 직접 그 분사무소, 사무소, 주사무소 뭐 이런 본점 이런 걸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한 것 그것을 이제 중과하는 거고 만약에 그 일단 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법인이 뭐 영업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설립은 됐죠.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은 모두 다 이제 중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을 보면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렇고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됐다면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가된 가액이겠죠.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르다면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이고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다를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 그 취득세의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는 거의 거의죠. 거의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취득할 경우에 국가가 취득세 내지 않죠. 국가는 비과세이고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 결국에는 국가에게 뭐라고 그러죠?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든지 아니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 이것은 비과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을 맡기는 거죠. 이제 신탁의 종료로 위탁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위탁자에서 이제 신탁자로 갈 때도 비과세. 신탁자가 다시 위탁자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죠. 맡아서 관리하던 걸 끝내고 돌려줄 때 역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변경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역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신탁자가 되는 거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내 부동산을 맡아줘서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회사겠죠. 이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다가 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걸로 바뀌었다. 신탁자가 바뀔 때에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안 쓰긴 했지만 위탁자의 변경은 과세입니다. 위탁자의 변경. 그래서 이렇게 신탁자가 바뀌는 거는 비과세인데 위탁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건물을 이 사람에게 지금 관리를 넘겼잖아요. 근데 그 건물 소유주가 다른 소유주를 받겠다는 거죠. 다른 소유자, 뭐, 이 사람을 뭐, A, B라고 하든지, 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취득세 냅니다. 이 건물을 가지게 됨으로써 취득세를 내게 되고, 수탁자, 그러니까 지금 수탁자나 신탁자나 같은 거죠. 수탁자의 변경은 비과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거는 뭐 보통 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뭐 군사기지로 쓴다. 군사기지로 쓴다. 그래서 국가가 뭐 20년 이제 가져갔었어요. 소유를 했다가 다시 원 소유주에게 돌려줄 때 뭐 이런 거를 강사님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가가 가져갔었죠.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이런 경우에는 원래 내 거였다가 국가 가져갔다가 다시 내 거로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이렇게 알아두시고, 임시건축물의 취득이다. 공연장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는 비과세인데, 다만 비과세이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취득세 이제 부과합니다. 1년이 넘어가면 취득세 부과하고, 특례세율 2%만 적용해서 그 등록세는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딱 2%, 취득세 딱 2%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 나이트클럽 같은 거,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이긴 한데 그 임시건축물이 나이트클럽이다. 그러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일 때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선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개수, 예를 들면 샤시 교체 같은 것들, 이것으로 인한 취득 중에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이런 개수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개수, 이것도 저기 지문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다가 지문에서 본 것 같은데 알아두시고,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록 원부 말소와 관계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후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등록해야 된다. 비과세 받았다면 등기 등록할 때 시장 군수에게 가서 이 비과세 받았다 또는 감면 받았다 이런 뭐 확인이 있나 봐요. 이런 확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등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 도세의 징수의 위임.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사람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그러나 위임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는 그 시, 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도로 가지 않죠. 도청으로 가지 않죠. 그 시청으로 가겠죠. 시청으로, 경기도 용인시 시청으로 가겠죠. 시장 군수가 이제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는 그 위임이 있고요. 납세지는 신고 의무를 이행할 장소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재지죠. 그냥 나머지 동산, 선박 이런 거는 제가 안 쓰고 넘어갔습니다. 2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땅이 2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 여기서 이제 비율이 중요하겠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시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번 A시, 이거 B시 이럴 때는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비율대로,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면세점, 이거는 몇 번 했는데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연보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1건의 토지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건의 토지 또는 한 구 건축물을 취득으로 보고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의 징수 방법인데요. 일반 거래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취득 경우에 그렇겠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죠.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완납했다. 만약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죠. 거기에 땅을 매매를 했다. 그럴 경우에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 그러니까 매매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허가일, 허가를 받은 날, 그쵸? 아니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됐다거나 축소됐다거나 이 허가구역이 지금 변경되는 거죠? 그런 변경된 날부터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 예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죠. 달의 말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이고 해외 거주라면 9개월이죠. 그리고 추가 신고 납부가 있는데요. 취득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 취득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에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뒤에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먼저 납부한 게 있을 거니까 그걸 공제하고 신고 납부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신고 납부하고, 비과세 등이 부과세 대상이 됐다. 비과세를 받아서 돈을 안 냈다가 다시 부과 대상이 됐다면 비과세 경감 등을 받은 후에 과세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또 역시 6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는 제외입니다. 이것도 몇 번 봤어요. 그 지문으로 가산세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에 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는 몇 번 봤으니까 제가 별표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한다면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등기 등록하면서 아예 취득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통징수인데요. 보통징수는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고지서 발부. 보통징수를 한다는 것은 신고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에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가산세 이제 그때 붙어야 되는 거죠.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다. 가산세는 이제 일반 가산세 먼저 보자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일반 가산세는 있는데요. 일반 가산세가 아니면 이제 중과산세라고 있어요. 근데 일반 가산세는 우선 무신고, 과소신고 먼저 보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납부자에게 20% 무신고 가산세죠.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만약에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를 가산세로 부과하죠. 부정신고 가산세 40%입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을 해주는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러 왔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에 50% 감면해주고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러 왔다면 30%, 6개월이면 20% 감면해줍니다. 1개월 이내에 오면 50% 감면해주고,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50% 감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오면 30%, 6개월 이내에 오면 20%가 되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화면 좀 잘렸기 때문에 화면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겁니다.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면 40%, 똑같이 사기 부정은 모두 40%예요. 40% 부과하고요. 기한 후에 수정을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1개월 이내에 다시 와서 수정을 하고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액의 90% 감면해 주고요. 가산세액의 90%. 3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면 75%, 6개월 이내면 50%, 1년이면 30%, 1년 6개월 20%, 2년 이내,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깎아주는 거. 2년 이내에 신고하면 10% 감면을 해줍니다. 예, 해당 가산세액의 90%입니다. 가산세액의.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를 했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75%를 넘진 않아요. 이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은 75%의 한도가 있어요. 자,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이죠. 아주 안 냈다거나 조금 냈으면은 그 차액, 더 내야 되는 그 차액입니다. 그거에다가 일수를 곱하고 10만 분의 25입니다. 10만 분의 25. 그러니까 1당 10만 분의 25만큼씩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 여기서부터 화면 또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중가산세입니다.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예, 이제 세금 탈루 목적이 이런 경우면 세금 탈루 목적이 아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산출 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은 제외합니다. 예,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요. 그렇지 않고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예, 중가산세 80%가 붙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치성이라면 역시 과세합니다. 중가산세 과세합니다. 사치성은 중가산세 과세한다. 등기 등록 필요하지 않아도.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프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법인 장부의 작성과 보존에 의무가 있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증명을 위한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 법인의 의무 위반은 10%예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작성과 보존. 그리고 부가세, 예, 취득세에 붙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지방세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라서 이거 붙는 거는 맞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얘가 본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강사님께서는 취득세가 아주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예, 욕심이 많아서 다 붙인다 이거죠. 얘도 붙이고 얘도 붙이고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붙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중과세율하고 비과세에 대해서 세법 9번째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